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는 곳에서는 다 가능하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남녀가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동창회, 동호회, 그리고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진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 경력 14년 차, 결혼 9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변변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좀 줄어서 1000명당 1.8건 정도로 나오는데 결혼을 하는 비율 자체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을 실제로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사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보시면은 협의혼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협의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통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 부부 쌍방이 판사님 앞에서 우리 정말 이혼할 겁니다라는 확인을 하고 나면은 이제 협의혼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혼을 한다라는 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거든요. 이혼율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로는 이혼을 하고 그냥 각자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은 더 이상 출산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가정이 해체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끊어버린다. 소위 말하는 배드 파더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사실상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그 한부모도 지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가 유기되거나 그 과정에서 또 가정 내 폭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가출이나 안 좋은 방식으로 비행 청소년이 된다거나 범죄로 이어진다. 라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집은 편부 가정이라서 아이가 삐뚤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이혼이 원인이 되어서 아이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 어느 한쪽에 혹은 두 사람 모두의 어떤 잘못, 나쁜 습관, 나쁜 문제 행동을 아이가 배우거나 혹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결손 가정이니까 그래. 그 말 자체에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결손 가정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반드시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편견, 그런 비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난 다른 친구들과 다른가 봐 라는 뭔가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추석이나 설 이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약간 성수기라고 할까요? 되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절 전부터 약간 그 이혼 상담의 문의가 되게 쇄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그 소장이 접수되는 건들이 많아져요. 그 보통 한 2월, 3월, 그리고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이때 접수하는 문건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절 때 차례 음식 같은 걸 아내분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만, 아내분들에게만 어떤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뒷전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내분에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부부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단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죠.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제는 남자분들 못지않게 이제 자신의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그 아내분들이 그냥 전업주부로 지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경제활동 하시고 맞벌이 대부분 하시니까 그렇게 사회생활하거나 경제활동하면서 만나시게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혼이 증가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아내분들이 이제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남편의 외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생활비 받으면서 그냥 참아내야겠다. 그렇게 참다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하는 이혼이 대입이혼. 그리고 참다가 애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남편이 이제 퇴직금 받을 쯤에서 하는 게 황혼 이혼. 그래서 그런 이혼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여건이 신장되면서 아내분들도 남편분들 못지않게 좀 고소득인 직업을 구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 살 길이 막연해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선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이혼이 더 과거보다 늘어난 것 같이 체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라는 게 딱 하나만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경합돼요. 저는 최근에 되게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되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불륜 이혼이거든요.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불륜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되게 희석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일단은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되게 조심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들켜봤자 그냥 위자료 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되는가? 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한 그런 의식이 되게 개방적이 됐고 그리고 이게 어떤 트렌드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좀 어떤 개인의 뭐 의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복 추구, 나의 성적 자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싹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는 곳에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남녀가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동창회, 동호회, 그리고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뭐 수영이든 골프든 뭐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운동을 배우는 곳 그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별들끼리의 동호회라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동호회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의외로 진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녀가 함께 뭔가를 만나서 하는 장소 가장 일반적인 게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내 불륜 사실 되게 많거든요. 특정 직업군의 경우에 뭐 불륜이 많다 이렇게 딱 집어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되신 분들이 그 상대적으로 불륜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그 사례 중에 말씀 드린다면은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약간 의외였던 게 이제 공무원, 제가 직접 겪었던 분들 중에는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하신 경우도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향 선원, 배 타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인데 어떤 경우에 한 1년 정도 배 타고 1년은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배를 타시는 그 남편분도 바람을 피우지만 한국에 계시는 아내분도 바람을 피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같이 사시는 분들보다 불륜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남녀 공히 40대 이제 초반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는 그 시점하고도 좀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좀 늦게 되는 추세다 보니까 또 한 30대 중반 정도의 결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결혼한 때로부터 한 4년 이하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5년에서 9년 사이시거든요. 그래서 40대 한 초반 정도 되면은 그 3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셨다가 어느 정도 결혼 기간을 유지하시고 이혼하는 시기랑 이제 맞물려 떨어지면서 그 시기에 가장 이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특정 나라를 뭐 비하한다 뭐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남성분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렇게 특정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거의 뭐 12살은 기본이고 거의 뭐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도 잘 안 되고 국적이 다르니까 문화의 차이도 크고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까지 많아져 버리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좀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여성분이 정말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해볼 생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덜어는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가출을 해버리신 거예요. 같은 국적의 이제 남성분하고 바람이 나서 이렇게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소문만 무성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분들이 좀 화끈하고 좀 의리도 많고 정도 많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바다 사나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마초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남존여비적인 부분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남편이 너무 이렇게 윽박 지른다거나 그 남존여비적인 사고관 안에 나 가두려고 한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면서 그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막상 또 그런 부분들, 이혼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양육비라든가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그래 애 키우니까 내가 좀 양보할게 오히려 이런 부분들 쿨하게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타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뭐 이런 지역 분들 보면은 재산 분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조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엄청 이렇게 좀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는 좀 성향이 더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회피하거나 막 경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상대방 배려하는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장점이다. 대화가 잘 되니까 사이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 스킨십 이런 부분들도 서로 원만하다. 대부분 뭐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든지 해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대화가 단절돼 있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부부관계, 성관계도 안 한 지 오래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행복한 부부들은 대화도 잘하고 성관계도 잘한다. 가족 사이에 무슨 뭐 섹스를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결혼 10년 차지만 아직도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연애하듯이 그렇게 지내는 거죠. 또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상대방과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답정녀, 답정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인 거야. 나만 정답이고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무조건 나한테 맞춰라 라고 생각하는 남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혼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분 한 30년, 40년의 자신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데 내 주장이 옳다, 내가 옳다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보고 내가 한번 맞춰 가보자. 이런 사고관을 가지신 분들이어야만 남은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